연예인이 한 집안의 기둥이 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일부 연예인의 가족은 연예인을 가족이 아니라 ATM으로 봤습니다. 돈 앞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았고 가족은 남보다 못했습니다. 이름이 곧 돈이다 보니 연예인의 이름을 걸고 일을 저지르는 가족도 있고 바쁜 스케줄을 핑계 삼아 뒤로 돈을 빼돌리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던 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윤정이었습니다. 장윤정은 믿었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배신당했습니다. 2013년 통장을 관리하던 어머니와 남동생이 허락 없이 그가 10년간 번 돈을 모두 탕진하는 바람에 10억의 빚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나의 대박 이후 스타덤에 오른 장윤정. 행사의 여왕이라 불리며 수백억의 부를 축적한 장윤정이었지만 어머니와 남동생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장윤정의 재산을 모조리 날렸습니다. 장윤정은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없던 돈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남동생은 장윤정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모친은 언론의 딸을 비난했고 딸을 비방하는 메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힘들었던 장윤정을 지켜준 건 아버지와 당시 예비 남편이었던 도경원이었습니다. 도경원과 그의 가족은 장윤정의 빚 문제와 가족 문제를 모두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장윤정의 시련을 뛰어넘은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바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친형 부부와 부모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뿐이었던 박수홍입니다. 수십억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 동생의 목숨을 담보로 훗날의 재산으로 쥐고 있던 형은 동생 박수홍이 30년 넘게 활동하면서 건 약 100억 원의 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홍의 형수와 조카도 박수홍의 돈으로 호의호식했습니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수홍의 형의 횡령을 알게 된 건 2020년이었습니다. 전염병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려 했던 박수홍은 자기 소유인 줄 알았던 건물이 형의 이름으로 된 것을 보고 몇십 년의 속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큰형은 박수홍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8개를 들었습니다. 누적 납입액은 약 14억이었습니다. 박수홍은 그중 3개를 해지했고 다른 3개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습니다. 나머지 2개 보험은 친형과 형수가 운영하던 법인명이라 임의로 손을 댈 수 없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해야만 했죠. 이후 검찰은 대질 조사를 위해 친형 부부 박수홍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날 박수홍의 아버지는 박수홍을 구타하고 위협적인 말을 쏟아냈고 결국 박수홍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까지 됐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공격까지 당하면서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박수홍은 어머니만큼은 지키고자 했습니다. 다들 그의 어머니를 비난할 때 어머니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비난을 삼가해달라고 애원하던 박수홍이었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마저 이제 공식적으로 아들 박수홍을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8월 9일 박수홍의 큰형과 그 배우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원 혐의 7차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장의 모습을 드러낸 뜻밖의 인물은 다름 아닌 박수홍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증인으로 참석해 큰형이 자신과 동업할 당시 지분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가치관 충돌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동생은 동생들이 왜 이런 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사건 관련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며 이런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았는데 동생들은 착취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큰형과는 가치관이 달라서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 같이 사업을 할 때도 의견 충돌이 있었다. 웨딩 사업을 할 때 25%의 지분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동대표로 참여했는데 3년 후에 어디에도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계기로 여러 갈등이 있었다. 더 이상 보기 싫은 마음에 2010년에 회사를 나왔다. 2010년부터 8년 정도 큰형과 만나지 않았다. 큰형과 원수가 된 상황에서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큰형은 막내동생과 막내동생 아내의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해 막내동생도 모르게 급여를 입금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이 횡령해 그대로 이용된 것이었습니다. 동생 박 씨는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처음 본 것이 2020년이라며 이번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몇 개월 전 박수홍이 찾아와
큰형과 재산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졌을 때 처음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동생의 증언은 박수홍의 의견을 보강하는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등장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증언을 해준 동생을 보고 박수홍은 어떠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지금껏 피를 나눈 가족 중에 자신의 편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을 그에게 얼마나 고마운 등장이었을까요? 막내 동생이 어렵게 증언에 나선 데에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걸 피하게 된 이유가 가족 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동생이 용기 내서 이야기한 점은 수홍이 형을 존경하고 형은 누구보다도 진실됐고 효자로서 부모님께 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동생은 박수홍을 대변하는 입장이 담긴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부모님과 의절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도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편에 서서 재판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2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동생의 증언은 박수홍과 협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동생의 행동은 양심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박수홍은 흐느꼈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안도가 되고 기뻤을까요? 그러나 연이어 전해지는 소식은 다시금 박수홍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로 검찰과 친형 법률대리인 측이 각각 박수홍 부친과 모친을 다음 공판의 증신으로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본래 박수홍은 어머니에 대해서 그 어떠한 언급이나 내용을 다루기 원치 않아 했습니다. 박수홍이 어머니를 지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어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수홍 측은 어머니를 보호해 달라. 이번 사태에 대해 잘 모르시고 친형 횡령 문제의 핵심 인물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반복해서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으나 친형의 증인 신청에 따라 증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박수홍의 집안 자체가 친형과 어머니를 위주로 돌아가는 집안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발언권이 굉장히 세다는 뜻인데요. 박수홍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굉장히 효자라서 어머니만큼은 지키려 했습니다. 때문에 어머니만큼은 언급조차 말아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증언대에 서게 되는 것은 박수홍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박수홍의 지인들은 박수홍의 어머니가 돈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아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수홍은 어머니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지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박수홍이 워낙 효자다 보니 아니라고 끝까지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박수홍이 형편에 서 있는 어머니를 왜 끝까지 지키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라고 하죠. 가족 모두가 박수홍을 공격하기에 나선 가운데 부모와의 의절을 감안하고 나선 막내 동생뿐만 아니라 박수홍의 편은 또 있습니다. 장윤정이 가장 힘들 때 곁에서 함께 해준 도경완처럼 박수홍의 곁에는 아내 김다혜가 있었습니다. 김다혜는 박수홍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박수홍의 상황을 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박수홍의 막내 동생이 증인으로 참석한 것에 대해 김다혜는 박수홍 씨가 피고인 측 처자식까지 모두 먹여 살렸던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족 중 한 명이 그 사실을 언급해 준 게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버림받지 않았다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다라며 남편 박수홍의 심경을 대변했습니다. 또 김다혜는 집안을 일으킨 박수홍을 공격하고 왜 그렇게까지 장남의 편을 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김다혜는 막내 동생은 큰 형으로부터 너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연을 끊고 싶었고 착취를 당했다. 굉장히 아팠다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장남을 우대하는 옛날 문화를 이어오던 분들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의 피눈물 흘리는 그런 고통보다는 장남이 감옥에 가지 않는 게 우선순위인 것이라며 장남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결론을 내린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수홍이 타 기획사의 제안을 받으면 그 조건보다 훨씬 좋게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남아이었다라고 밝히며 이걸 열어보니 형이 9.5를 가져가고 본인은 0.5 비율, 이마저도 못 받고 횡령했다. 근 10년 동안 정산을 안 줬다. 반이라도 달라고 했을 때 극구 반대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경제사범들은 조금만 가져가는 게 없다. 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횡령하거나 사기를 친다.
100만 다 가져가고도 어디 횡령할 거 없나 찾는 게 횡령 범죄자다라고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수홍 큰형의 아내인 형수가 현재 200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펼친 주장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수홍 측 변호사는 남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이 재산은 엄청 많다. 재판에서 부동산은 재테크를 잘해 취득했다고 변소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다혜 또한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횡령 재산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송에 걸려있는 상황이라며 횡령 금액 줄이기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반성이나 그런 건 없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건 사고를 보면 배신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신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오로지 당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진심 어린 반성을 듣기 위해 1년 4개월을 기다렸다라며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수홍의 모친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또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요? 30년 넘게 가족에게 이용만 당한 박수홍의 상처는 법으로 남아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